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김문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드디어 대망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요, 이제 이걸로 바로 이제 본선에서 저쪽에 민주당 후보하고 이제 근곤일척 대승부를 이제 펼칠 텐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떨런지 또 다른 어떤 또 승부가 있죠. 한덕수와 결합하는 문제인데요.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각자 분진하느냐? 삼자 대결에서 혹은 다자 대결에서 이길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그것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론 추이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김문수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김문수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이 흔치 않습니다. 정말 천년기념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직성, 청렴성, 진정성 이런 것을 가진 정치인이 별로 없잖아요. 요새는. 전부 이미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 정치인은 많아요. 얄팍한 말재주를 갖고 정치를 한다거나 혹은 뭐 뒤에서 어떤 세력을 믿고 정치하는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인데 이 김문수라고 하는 분은 오직 정말 차돌 같은 그런 뭐 다져진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공,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도덕성, 정직성, 청렴성, 진정성 이 모든 것을 갖춘 정말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이런 사람은 벌써 대통령이 되었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분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장점.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김문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김문수는. 지금까지 이제 보수 대통령은 전부 그 뒤끝이 안 좋았잖아요. 탄핵 당한 사람이 벌써 2명. 한 분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는 다 채우고도 나중에 결국은 또 감옥에 갔고요. 그 앞을 보면 또 뭐 아유 정말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단 한 명도 승한 사람이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만 뭐 어쨌거나 이쪽에서 보수 쪽에 들어와서 이쪽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그렇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봐준다 그러면요 그분만 무사했던 거죠. 근데 저쪽은 다들 그냥 괜찮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심지어 문재인까지. 근데 문재인은 최근에 와서 기소가 됐죠. 그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차차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문수가 갖고 있는 거대한 장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능력이죠, 능력. 김문수 이분의 경기지사 시절에 다른 타 광역시도로부터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 해먹는다는 거지 경기도가 얼마나 출중한 능력을 가졌으면요 그 당시에 경기도로 주요한 공장들이 다 빨려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공장 입지가 경기도가 좀 좋은 측면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뭐 다른 지역도 가령 뭐 저기 부산 주변이라든가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뭐 여전히 거기도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뭐 포항 지역, 뭐 창원 이쪽 이런 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 다른 지역도 충청도도 이제 해외 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전라도도 있고. 그런데도 대부분 그 당시에는 주요한 대규모 사업체들이 프로젝트들이 경기도에서 일어났죠. 경기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그 김문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 인구를 압도하잖아요. 서울의 1.5배예요. 경기도가 1,400만이 넘는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있는데 너무 커서 그래서 쪼개자라는 이야기도 있죠. 경기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웬만한 나라 수준이 되는 거죠. 유럽에 가도 말이죠. 중위권은 합니다. 그 경기도 하나만 가도. 미국이 캘리포니아 하나 갖고 세계 총 GDP 4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경기도 하나가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반을 닦아 놓았던 게 이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이죠.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추진력, 그리고 통찰력, 미래 비전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사업적 어떤 안목을 갖고 있죠. 이분은요, 운동가, 노동운동가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본인이 전공한 게 경영학입니다. 상대라니까요. 그리고 상업적, 그리고 경제적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안목과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력과 함께 그것이 빛을 발한 게 바로 경기도 지사 2번 할 때 8년 동안 경기도를 상전벽해 만든 겁니다.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고 서울을 압도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든 거죠. 그게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대표적인 이제 공약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그걸 최초로 입안하고 기획했던 김문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적 굴지의 대공장이잖아요. 그걸 평택으로 유치한 그 인물이 또 김문수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그 평택에는 삼성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LG라든가 이런 또 거대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판교 우리나라 이제 도시 개발에 있어서요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는 게 판교인데 말이죠. 판교 테크노밸리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성공했습니까? 바로 김문수 아닙니까? 판교의 시작은 그 앞에 전임 손학규 지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다고는 해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완성을 시키고 계속해서 추동한 것은 바로 김문수 지사였죠. 그래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거대한 업적입니다. 그거. 그리고 광교 수원에 있는 그 광교 있잖아요. 용인하고 이렇게 붙어 있죠. 대부분 수원 지역에 있죠. 그 광교 또한 김문수의 작품 아닙니까? 그것 또한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노 뭐 이런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이런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죠. 그런 어떤 산업단지, 기업단지, 집약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굉장한 성과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요. 파주에 가면 또 LCD 또 이렇게 공장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 주로 이제 LG 쪽인데요. 그것도 엄청난 어떤 규모입니다. 중국이 한때 그거 파주를 굉장히 부러워했다 그러죠. 그런 어떤 업적도 갖고 있고. 너무 많습니다. 뭐 이거 일일이 언급하자면 정말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들 김문수라고 하는 과거에 정말 뛰어난 도지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계인 김문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다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따뜻한 어떤 마음을 또 가진 분 아닙니까? 그래서 무한 돌봄 사업이라고 결손 가정, 위기 가정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추적하면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시스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또 이분은 업적도 업적이지만요. 무엇보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청렴성이 뭐 아주 대표적인 김문수의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수 대표는요, 이제 앞으로 무조건 깨끗해야 됩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야 돼요. 나중에 탄핵 안 당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치력도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정치 경험이 있고 충분히 국회의원도 3번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국회와 관계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정치력을, 이분의 정치력은 수용의 정치력, 응시하는 정치력입니다.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랑 만나서 막 이렇게 뭐 말로 이렇게 떠들고 막 노가리 까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장광설이 아닙니다.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없어서 심심하다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요.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뭔가 말을 막 하거든. 김문수 이분은 그냥 미소로 응대하죠. 예. 목소리가 좀 약하긴 하죠. 그래서 말을 좀 아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과묵형이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뢰감을 높이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조잘조잘 말 잘하는 것도 그게 웃기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듬직한 면도 있고 더 이렇게 장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탄핵 당하지 않을 사람, 정치 잘할 사람. 여기서 정치 잘하는 건요. 대통령으로서 일 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일은 박근혜 대통령도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그 미래청사진도 좋았고 국가 발전 방향도 잘 설계해놨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다 탄핵을 당했잖아요. 저는 정치적 어떤 이슈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때문에, 국내 정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국내 정치까지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김문수 같은 사람이 적임일 겁니다. 정말로. 이분은 김무성과는 반대적 유행입니다. 김무성도 정치 잘한다 그러죠. 근데 뒷방 스타일이잖아요. 방석 정치 스타일이잖아, 거기는. 근데 김문수 이분은 대명천지 오픈된 공간에서 정치를 하는 거죠. 정말 뚜렷하고
소신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선명한 명명백백한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오픈시키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과거에 그 소방관 이야기로 저 2030 젊은 층들이 다소 거부한다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와전된 겁니다. 김문수라고 하는 그 최고 책임자가 그 현장 점검을 한 겁니다. 근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당시에 소방서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도지사가 점검을 들어갔던 거야. 그 전화를 걸게 되면은 그 상황실 근무자가 당연히 그 전화할 때 자기 관등 성명을 대야 돼요. 제가 만일에 거기 직원이라면은 상관 근무자 김준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근데 말을 하지 않고 여보세요. 네,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이런 식이 되니까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상대도 그 저기 자기 관등 성명을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누가 잘못했는지는 답답 나오잖아요. 원래 매뉴얼에 상관 근무자는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안 했던 거지. 그래서 그걸 갖고 갑질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무슨 갑질입니까? 김무수라고 하는 부지런하는 사람이 그 처방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 이제 그거는 문제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왜곡되고 와전된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김문수의 혐의라면 그런 정도인데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최근에 유력 대선 주자들 재산 공개한 걸 보니까 김문수 이분은 그야말로 걸어왔던 길이 그것으로도 입증이 되더군요. 갖고 있는 집 재산이 그 6억 정도 되더군요. 6억 정도. 그리고 약간의 예금만 갖고 있더군요. 그것도 저기 관악구 봉천동 거기 허름한 서민 연립 아파트 거기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야말로 뭐 어떻게 털어서 문제 안 난다. 다시는 탄핵 안 당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잡기에는 너무도 완벽한 조건과 스펙을 갖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가장 크게 뜨게 된 그 이유 중에는요. 성남시장 시절에도 벌써 떴어요. 그때도 지지율이 한 10% 가까이 나왔다니까. 성남시장 때도.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스토리. 어쨌거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 또래들은 전부 학교 다닐 때 부모 그 저기 뒷바라지로 학교 다닐 때 이재명은 공장을 다녔거든요. 소년공이라 그러죠. 그 일하면서 손가락도 날아가고 그랬다고.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쪽 좌진영에서. 그게 일단은 큰 배경이 됐죠. 그러면서 검정고시에서 중앙대 특차로 들어갔죠. 그 당시는 돈 없는 가난한 수재들이 중앙대 뭐 지방에 있는 또 유명 대학들도 전부 특대생, 특차생을 이렇게 모집했죠. 실력은 전부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이제 뭐 학비 전액 면제 그리고 용돈까지 줬죠. 학자금까지 좀 주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그 케이스로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니는 시절에 벌써 사법고시 학교 가는 거 봐서는 머리는 좋은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좀 뭐 이렇게 저 평탄치 않았고 그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이제 알려지면서 거기다가 포퓰리즘 그리고 또 이재명 스타일이 또 지르는 맛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추진력이 있다 그래서 뭐 뜬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 벌써 대선 후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기지사가 또 되고 그 과정에서 뭐 문재인에게는 한번 졌지만 경선에서 그 후에는 그야말로 이재명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그릇보다도 훨씬 큰 영향력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저쪽 세력을 장악해 들어갔었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생 스토리, 서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사를 긍정 대 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다니까. 오직 이 김문수만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김문수의 서사 정말 엄청난 서사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 삼성 개헌 반대 데모를 주도해가지고 경북고등학교 대구에 있는 거기서 무기 정학을 맞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에 들어갔고 거기서 재적 2번 학생 운동을 또 했던 거죠. 민주화 운동 뭐 그런 걸 했고요. 나중에는 또 위장 취업으로 해서 도르코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노조위원장으로 또 7년간 그 노동운동을 또 했었고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그 노동운동의 전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만 놓고 보면은 이쪽 보수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막 붕괴되고 막 이렇게 그런 과정을 보면서요.
내가 그동안 평생을 이제 이렇게 바쳤던 이념 운동이죠. 소위 이제 사상 운동인데 그것이 틀렸구나라는 걸 절감했다라고 합니다. 대각성이 온 거죠.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방향 전환을 했고요. 또 외국에 나가 보니까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삼성, 현대, LG, 대우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더라. 기업들이 대한민국 최고 애국자더라. 이런 걸 깨달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발전, 큰 힘을 만든 원동력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 후로는 완전히 이렇게 사상적 전환,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정통파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죠, 교과서. 자유우파의 교과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이제 부정선거 언급을 했는데요. 공약에 아예 들어와 있더군요. 사전투표 뭐 폐지 이런 등등 해가면서 말이죠. 국민적 의혹이 있다. 이건 해소되어야 한다. 선관위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런 발언도 했고 벌써 공약도 그걸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와 이거는요. 김문수가 정말 엄청난 어떤 용기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게 되면 전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마이너 정치인이 할 일이지 이렇게 메이저급이 된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표가 더 붙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는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선관위가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른 겁니다.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엄청난 대단한 용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캠프에 지금 많은 사람이 그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김문수 대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증거해 주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요. 독자적으로 끝까지 갈는지 아니면 제3지대 그 빅텐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선택 단일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인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김문수의 세상 이재명의 세상은 대동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대동세상은 이 김문수예요. 김문수. 그야말로 크게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열 수 있는 인물은 김문수가 맞다. 정치도 잘하고 국가 운영도 잘할 그런 인물입니다. 그걸 뽑아야 됩니다. 국가 운영은 잘하는데 정치는 잘 안 된다. 이것도 지금 안 돼요. 정치는 잘하는데 국가 운영이 안 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양쪽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한덕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죠. 한덕수는 국가 운영은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정치도 잘할 것인가? 국내 정치죠.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여기가. 정말 머리 깨지게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야말로 소신강단, 그 용기, 배짱,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게 없으면 정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또 품을 줄도 알아야 되고 유연한 협상과 뭐 대화 뭐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체질화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이제 김문수 아닙니까? 자, 김문수의 대선 후보 선출을 계기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뭐 할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만 시간을 어느 정도 20분을 될 수 있는 대로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앞으로 전개될 엄청난 대하 드라마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